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올해 우리는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민주성과 개방성, 투명성으로 인류사에 없었던 감염병 극복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가 많았지만 연대하고 협력하며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등교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경탄하는 K-방역이 이뤄낸 또 하나의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에 노고와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방역 및 의료당국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국가위기 경보 심각 단계입니다. 제주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등교 수업을 안정화하겠습니다. 고3은 모든 학교 학생이 20일 정상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둘째,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셋째,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넷째, 달라진 환경 변화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기숙사는 6년제 학교는 거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 동지역에는 과고외고, 그 다음에 남양고, 18개 학교, 18개 학교인데 일일인 2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 부담인데 부족한 부분은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우선순위로 배정했습니다. 18개 학교에서 기숙사 운영은 다 하는 건가요? 학교에 일단은 판단해서 운영을 하되 1인 1실로 제한을 하고 원거리 학생을 우선적으로 하며 원래는 1인 4실이었는데 학부모 부담해야 될 그 나머지 모습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JIBS 안수경 기자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곳은 격일제 등교라든지 분반 이런 것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기자회견문을 보면 27일 이후는 방안을 현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하셨다는데 그 어떤 내용이고 또 분반이나 격일 등교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열어놓고는 있는데 학교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견을 나눠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고3의 경우는 매일 등교를 기본 원칙으로? 네,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 의견을 수렴했는데 학교에서는 이 나누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제 권고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27일 이후 이제 모든 학생이 등교하게 되면 이제 기존대로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운영이 되는 같은 반에서 운영이 되게 되니까 아니면 분반이나 이런 거를 지금 읍면지역은 큰 문제 없고요. 읍면지역 지금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 동지역, 과대 과밀학급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학교만 분반해서 간다는 게 상당히 학교 현장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식들을 가능하면 2주 혹은 짝폴, 오전, 오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1m 거리에 준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상황에 따라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 연령 교체를 했기 때문에 복도 하나만큼 교실이 더 넓습니다.
그런 데들은 한 30명 들어가도 거리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가능하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절반은 안전하게 하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고는 있습니다. 적어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1주 혹은 2주 정도는 이제 분리될 절반 정도 오고 가고 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이런 흐름이 한쪽과 아이들이 자꾸 나누는 게 참 힘들다. 그래서 한반 전체가 거리가 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게 조금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까지 최종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이 교육청 이 자료에는 없는데 예. JDC하고 뭐 협의를 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뭐 컨트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국제학교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제학교 학교장하고 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은 6월 중순의 방학입니다. 그래서 방학을 앞두고 개학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내부 계획을 세워서 일단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해외 나갔다 오거나 도외로 나갔다 들어올 경우 저희들은 2주 전에 들어오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의견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계약, 2학기 계약을 신학기도 새롭게 국제학교 9월 신학기니까 그에 대한 준비들을 조금 더 의견을 나눌 겁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희도 학교에서의 방향만큼은 충분히 의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관광 학교를 등교를 할 때 발열 체크를 할 거잖아요. 예, 앱을 해서 체크를 해서 나이트 기반에서 바로 학교로 이렇게 체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상 카메라가 예. 다 지금 200명 이상 학교에는 지원이 됩니다. NCT 이종인데요. 네. 그 어제 의회에서도 잠깐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점검했던 부분인데 어린이 통학버스랑 예. 그다음 읍면 지역에 지금 운행하는 셔틀버스 예. 지금 요거 종전대로 운행하게 되면은 좀 거리두기가 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뭐 증차 계획이라든가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뭐 고민하고 있다고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좀 증차 내지 아니면 증차 운행 계획 같은 거 확정된 거 있습니다. 3분의 1을 감축해서 통학버스를 태입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것들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이제 제시지 동적 이동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학부모들께서 일단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덜 이용해야 대중교통 혼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자회견문에서도 자가용을 이용해서 등교, 학교는 좀 편차들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그 학부모들이 함께 해줘야 될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덧붙여서 3분의 1로 그 탑승 인원을 줄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아니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을 덜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그재그로 앉는 게 되면 3분의 1 정도는 정원을 줄이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 나머지 3분의 1은 자가를 통해서 아니요. 어떤 증차요? 예, 유치원이든 읍면 지역은 통학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운행 시간을 조금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제시 동지역 그 공영버스 아닙니까? 특정한 시간대에 밀집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지금 줄였던 그 운행 횟수를 정상으로 돌리고는 있지만 학부모들이 적어도 그 등교 때만큼은 특히 고등학교 중심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등교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방식들을 좀 더 찾아보는데 현재는 그게 최선의 방안으로 협조가 필요합니다. 실제 이념보다보다 네. 학교 내에서 의심증상 학생이 나타났을 때 판단은 이거하고 그 이후에
학교에서 지금 앱이 몇 프로 깔려 있죠? 지금 웹은 100% 깔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 거의 등교 앞두고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 있고 이 앱에서 체킹을 하면 나이스 기반에서 학교 몇 반 누구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이것서 일단 걸러져서 학교에 2가지 이상 되면 등교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뭐하고 뭐죠? 37.5도 이상 관련, 그 다음에 인후통, 기침, 콧물, 오한, 설사 그런 이제 그 소화기계 통하고 호흡기 그 증상들 이렇게 해서 2가지.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해외 이력 방문자. 그러니까 아까 그 앱을 깔게 되면 이거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을. 그렇게 2가지 이상 체크되면 학교를 등교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학생이. 부모님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와서 2번 발열 체크를 합니다. 등교할 때 1번, 점심 먹기 전에 1번. 그렇게 해서 발열이 있고 아까 이렇게 되어서 37.5도 이상 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 내 별도의 공간에 대기하고 있고 이 대기하고 있으면 1차적으로는 접촉 면적을 이 학생을 최소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를 선별 진료소로 데려가도록 하는 조치를 일단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게 이제 119를 이용하는 방식. 이 교직원은 하게 되면 2주 이상 잘못되면 학교를 못 나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빼고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대비를 해서 하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더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신학생 가령 이동할 때 아직 결정이 안 됩니다. 아니 일단은 아니 학부모 일단 학부모입니다. 일단은 예, 학부모입니다. 예, 자가용. 그래야 접촉면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학부모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그 교육청에서 별도의 차량이나 혹은 119를 지금 현재 119 협조에 대해서는 지금 더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하나일보 성공인데요. 예. 그 등교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 미뤄지면서 예. 지필고사, 지필평가, 예. 기말고사 기말고사를 좀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뭐 조정이 되나요? 그 학교별로 조금 편차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판단해서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1,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상황이 좀 틀릴 겁니다. 고3, 중3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를 아마 보게 될 거고요. 1, 2학년은 학교 상황에 따라서 중간고사를 생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뭐 질문도 있었고 어제 교육부 발표도 있었는데 네. 제가 헷갈리는 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 학년별로 뭐 격주, 뭐 격일제 등교, 그다음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 요렇게 이게 지금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학교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교육청 방침은 뭐 아까 뭐 교실 뭐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분반이나 이런 게 그래서 실제 저희는 궁금한 게 제주에서도 이런 분반이나 이런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 격일 등교 학년별로 시차 등교 뭐 이런 게 하겠다는 학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고3 대상으로는 일단은 전원 등교를 전제로 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온라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로는 중앙여고 같은 경우 일단 열어놓고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1, 2학년인 경우를 이제 확정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선생님들이나 학교 입장은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많아서 다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예시들을 권고를 했는데
지금 제주시 아까 읍면지역 학교는 큰 문제 없고요. 그렇다면 제주시 동지역에 한 15개에서 20개 사이 학교들인데 이 학교에서 지금 초, 중, 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은 밀도를 낮춰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이런 방향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 이내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그 부분에서 오히려 마스크 쓰기가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예. 저 있는데요. 그 강다호 학교 고3의 경우 오늘 27일부터 가능하다고 써졌는데 그럼 이거 야자도 포함인가요? 아니요. 지금 방과후도 계약하면서 27일 일주일 고3에 예, 고3에 안내해서 지금 석식이 되는가요? 아닐 텐데 지금 석식도 안 됩니다. 그럼 예. 야자가 예,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당분간 석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5명 이내에 방과 활동을 하게 되면 27일부터 2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등교를 중지한다고 하셨는데 그 해당 학교에 한해서인지 네, 아니면 해당 학교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역학조사 결과 보면서 되는데 온라인 수업은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택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주에서 박성호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예.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뭐 학교 현장의 시설이라든가 학생 간 거리두기의 어려움들이 앞으로 이제 쭉 진행돼야 될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애로사항이라든가 더 교육청에서 더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주 중에 아마 제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될 영역이 있는데 학급당 30명 이하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25명 이하로 가능한가 그래서 1차적으로는 30명 이하로 가능하면은 만드는 방식들이 이게 그 국가공무원에도 교원 점수가 교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 동지역의 일부 지역은 30명 이상이 전부 다 되는데 대부분은 그리고 제주도가 조금 동지역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도 30명 정도 되면 5줄 5, 6, 30명 정도 앉으면 그래도 일정한 거리는 되는데 이 이상은 어렵지 않는가? 뭐 여기서 뭐 1명, 2명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학교별로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의견 들으면서 적어도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결단을 내릴 생각입니다. 가장 큰 과제입니다. 결단을 내리신다면 뭐 학교에 뭐 시설을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학교 자체 학생 수를 분산을 시킨다든가 뭐 어떤 방안? 학급수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예를 들어서 33명 기준으로 학급 편성되어 있다면 이거를 30명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두 명씩, 한 명씩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정원회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장 질문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들께서 잠깐 나가주시면 이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못합니다.